two hearts running wild. Now the morning.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마치는 대로 KTX로 지금 익산 거쳐서 전주로 왔는데요. 이곳은 전주의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 이 전주에 지금 갑을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갑 지역에는 양정무 후보, 그리고 을 지역에는 전희재 후보가 지금 아주 용전 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 혼자 앉아서 오프닝을 하냐? 우리 전주시 갑 양정무 후보, 전주시 을의 전희재 후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그냥 앉으십시오. 네, 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전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지게로 지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예. 전주시 갑 지역의 양정무 후보, 전주시 을 지역의 전희재 후보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양정무 후보부터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또 두 번째 우리 고성국 TV에 출연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전주 갑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는 양정무 인사드립니다. 네, 뭐 짧게 인사 말씀도 같이 하시죠. 예, 전주는 참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작년에 평화동에서 출생아 어린아이가 1명 태어났습니다. 동서학동에서 6명 태어났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전주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은 전주에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전주에 국가산업단지 50만 평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주에 내려왔을 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반드시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국가산업단지 50만 평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전주의 변화와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전주도 옛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전주 갑의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양정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희재 후보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병지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지금 현재 세 번째 이번 국회의원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도에 전주 덕진, 지금 병지구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재보궐선거에 제가 도전했다가 당시 정동영 후보한테 참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0대 총선에서 또 전주 갑 지역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고, 이번에 세 번째 우리 전주 병지구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만은 제 노선과 또 당의 이념, 이런 보수적인 그런 것이 좋아서 제가 이게 계속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전주에 20여 년 전에 부시장을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20여 년 전에 근무했던 모든 그 밑그림이 지금 오늘날 전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이제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큰 광역도시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병목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필코 국회에 입성해서 전주를 제2의 광역도시로 한번 나가는데 그런 역점으로 밀고 가고자 해서 제가 이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분위기를 보니까 정치적인 그 맹목적이고 정치적인 선동에 민주당에서 일삼는데 이제 30여 년간의 우리 시민들이 속았습니다만은 더 이상 정치 구호에 속지 말고 낙후된 전주라든지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을 힘을 주어서 이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힘을 쥐고 우리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네, 전주병 지역의 전희재 후보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재 후보님, 그러니까 이번이 출전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서 계속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셨어요? 처음에 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행정고시 합격해서
전라북도와 또 국무총리실 또 행정자치부 등 주요 요직을 근무하면서 평생 공직에 마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와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서민에 봉사하는 그런 성향으로 제 주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당 노선이 과거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라든지 한나라당 때 입당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 노선이 좋아서 지금까지 네. 변동 없이 참 주변에서는 굉장히 무모하고 지역적으로는 네. 너무나 무모한데 쉽게 특정 정당으로 갔으면 3, 4선을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예. 왜 굳이 이 당만 고집하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좋고 정말 국가와 알겠습니다. 민족을 예. 위해서는 이런 당이 좋다 해서 제가 정말 고집하고 고생 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예 박수. 예 그런데 우리 전희재 후보 상대가 정동영이군요.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정동영이 프레카드에 이제는 싸울 때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니 뭐 그자가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지금은 싸울 때라 그러는데 아까 정쟁 정치 좀 이제 넘어서자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제가 시민들을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만납니다.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30년 동안 길게는 40년 동안 속았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3, 40년 민주당을 찍어주었더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이 낙후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렇듯이 이 정치적인 그 구호와 선전에 이게 속아서 지금까지 표를 던졌는데 네.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런 물결이 이제 일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네. 이제는 전진해야 할 때고 정말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전진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사업과 예산을 끌어와서 지역을 발전하고 전진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양정무 예, 지금 이 지역이 양정무 후보님 지역인가요? 맞습니다. 예. 저 현재 이 도당 사무실이 제 지역입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전주 콩나물 해장국도 한 그릇 먹었고 그리고 슬슬 걸어서 한옥마을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글쎄요 그렇게 제가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며 가며 대로변에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옥마을 그 일대만 조금 사람들이 붐비는데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뭐 체류하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전주의 한 가운데고 전주시가 의욕을 가지고 이 한옥마을 조성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거 전주의 미래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저부터 좀 막막해지던데요. 지금 방금 우리 고성국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전체가 예.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녁 7시가 되면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곳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 배우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70년대 80년대 시대극을 찍으면 세트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하, 바로 예. 이 자체가 세트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자괴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이곳에 60년, 70년, 80년대는 네. 정말 전주가 대한민국의 5대 도시였고 네. 풍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길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어른들은 웃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이곳에 천년의 고도라고 했지만 그동안에 이 천년의 고도다운 그런 도시의 유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견훤왕이 이곳에 후백제를 3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네. 그 성 하나 제대로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아하. 성 하나 제대로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년고도라는 이름을 허명을 내세우고 그리고 전주에 한옥마을 갖고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한 번 지나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꼬치 하나 사 먹고 한복 입고 사진 한번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 글쎄요. 겁니다. 예. 그러면 전주는 그리고 신시가지에 여기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과 직장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3,200입니다. 전주는 지금 2,500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못 사는 아니 동네입니다. 원래는 전주가 그 선도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예. 완주 같은 경우는 4,800입니다. 아하. 그럼 완주 전주가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완주 사람들이 통합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네요. 안 하죠. 예. 왜? 완주는 이미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고 아주 잘 사는 곳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곳에 있는 이 야당 후보는
8년 동안 오로지 한 것이 미안하다. 이것을 힘이 없어서 못했다. 이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글쎄. 여당이었잖아요. 문재인 근데 왜 정부 못했습니까? 했다고. 이제 와서 우리 윤석열 정부만 죽으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TV 토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당신은 사과밖에 좀 없는 사람이냐. 사과가 전문이냐. 내가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김윤덕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저 지난번 잼버리 완전히 망쳐놓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잼버리를 망쳐서 전북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아주 망신 주고 한 사람이 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입니다.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머리 팍 깎고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머리를 깎을 게 아니라 석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전북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사람이 왜 머리 깎고 그 투쟁을 하고 있냐. 네, 정말 황당했어요. 황당합니다. 네, 황당했어요. 지금 우리 지계에 해야 될 일을 잔뜩 짊어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여기 평화동 국가산단 50만 평 조성 그게 우선 눈에 띄네요. 이곳이 일터가 없어서 약 8,000명 정도가 젊은이가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아하.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곳에 내려왔을 때 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바로 평화동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여당 의원들을 뽑아주면 반드시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 그래요. 또한 출산장려금, 출산정책, 그다음에 청소년 무상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인근 도시들은 이미 다 무상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만 돈이 없어서 무상교통을 1인당 1,200원씩 하지 못하고 아하, 학생들이 예. 내고 다니게 만들고 네.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 대한민국에 10개 구단이 있는데 호남에 광주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 전북에는 프로야구 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서 서울로, 광주로, 대전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야구 구단을 반드시 창단해 주겠다라고 대기업 충수와도 통화를 하고 내가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11구단. 사실 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특히 프로야구는 그 지역 연고성이 강해가지고 지역 발전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이 프로야구 제 11구단 창단 전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희재 후보님 지역 공약으로 어떤 대표 공약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전주 가불병 공통사항입니다만은 네. 전주와 완주가 현재 기능상은 거의 한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시급한 것이 전주 완주를 통합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을 해서 약간 광역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럼 그렇게 전주시는 몇 명이고? 전주시가 65만이고 완주는? 한 10만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광역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급한 것이 지금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관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 법은 광역도시가 있는 도시 그 시도만 그 관련된 정부 아, 투자를 그렇구나.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예. 전주시는 이 광역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네. 그 지원 대상을 뺐습니다. 그 법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 같은 데는 그 비록 광역도시가 아니지만 그렇죠. 포함을 예. 시켜서 지금 5개년 동안에 134조를 투자한다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전주를 포함시켜서 네. 우리도 광역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우선 굵직하게 그 네. 두 가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면은 전주에서 진안과 무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금 현재 네. 오래전부터 구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달빛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 그 달빛 철도가 그 동서횡단 철도요? 동서철도. 네. 그거 우리보다도 이게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가는 그 철도보다도 더 늦게 언급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거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더 오히려 더 시급하고 국토 균형 발전상 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양정무 후보도 그 언급을 예, 했습니다만은 예. 이 사업을 우리 공통적으로 전주에서 빨리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주에서 무주 진안으로 해서 김천까지 가는 그렇게 동서. 되면 동서 철도가 되면 새만금에서 자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포항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국토의 균형 발전상 꼭 필요한 철도인데 네네. 오히려 아까 달빛 철도 그러니까 대구
철도와 광주 철도보다 훨씬 시급하고 더 먼저 그런 언급이 정치적인 됐는데 상징성을 잔뜩 네. 부여해가지고 네네. 여야가 확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뭐 했냐 이거죠 이게. 자기가 예. 국토에 간사를 했어요. 김윤덕이가. 김윤덕이가. 예. 그런데 그 김윤덕이라는 사람은 그냥 못해서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사과하고 마는 거 프랭카드 들고. 이게 그 사람 전공입니다. 못하면 사과합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윤정부가 안 해줘서. 윤정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윤정부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 사람. 자, 그런데 우리 양정무 후보는 경제 전문가라고 아까 보니까 딱 이렇게 내세우셨던데 예. 지금 실제 기업하고 계시고요. 예, 32년간 가장 어려운 업종인 국산 골프채를 32년간 했습니다. 네. 제가 물론 뭐 어려움도 겪고 부도도 나고 다시 재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물 경제를 누구보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제가 산업단지 50만 평 만든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얘기냐면 50만 평을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저는 내 개인으로도 골프장 개발 53만 평 해봤다. 50만 평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국회의원 여당 의원이 그 50만 평 아니라 500만 평도 난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런데 당신들은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네. 할 줄도 모르고 예. 그것이 단지 그냥 그게 허상이다. 왜? 전주에는 그런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 팔복동에 있었던 거마저도 우리 병지구에 있었던 그 팔복동 산업단지가 이미 다 뺏겼습니다. 광주로 코카콜라가 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35년 동안 지키지도 못하고 있던 것도 뺏겼으면서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딴지 걸고 절차라도 아냐라고 물어보고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권이나 여러 그 공항이나 항만 이런 그 물류 지형을 생각하면 예. 뭐 전주와 광주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광주에 뺏긴대요?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전라도라는 전 광역적 차원에서 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같이 모아서 합니다. 예. 그래놓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광주 사람들이 싹 자기들만 합니다. 그리고 대청 밑에다가 상 하나 펴서 막걸리 한 병 주고 춘향전에 이도경처럼 방자처럼 밑에서 술 한 병 넣고 마시고 또 뭔 일 있으면 또 앞장서서 합니다. 그리고 예. 맞아 있는 것도 뺏깁니다. 이런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연 민주당이 이곳에서 민주당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줬는지 네. 저는 늘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그 광주 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그 종합 쇼핑몰 그 유치 가지고서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거 하자는 거였고 그때 뭐 하여튼 골목 상권 죽는다고 그거 반대하더라고요. 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전주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전주는 애시당초 여기에 있는 그 야당 의원들은 그런 걸 생각조차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주는요. 예. 전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전주는 종합경기장이 현재 있습니다. 기장을 롯데에서 그걸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라든지 백화점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같이 겸용해서 그걸 다시 재개발하겠다고? 그걸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쇼핑몰은 아마 거부감 없이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들어가는 거죠? 롯데에서 그 컨벤션센터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지금 종합경기장을 아마 금년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새로 생긴 주변 도시가 있습니다. 네. 에코 3호사단을 이전하고 거기 에코시티가 생겼고 또 저쪽에 혁신도시가 또 생겼습니다. 그 혁신도시 10개 기관이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형 쇼핑몰이 양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 당선된다면 네. 그런 혁신시 도시라든지 네. 에코시티 이런 데다가 백화점 또는 대형 쇼핑몰을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지역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유권자 접촉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있습니까? 예, 저 왔을 때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굴욕적인 부분들도 참 그러나 이제 조금씩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을 뽑아놨지만 그 사람들은 뽑으면 4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제가 선거운동을 발이 닳도록 뛰었는데 네. 현장에서
상대당 후보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그래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공천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고 정말 축제인데 그런 부분을 축제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천 받는 걸로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잡아놓은 물고기 예, 밑밥 주지 않죠. 그런 식이네. 네, 그러다 예. 보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리고 진짜 전주의 참 일꾼.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지게를 접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었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게를 짊어지고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셨던 것을 하고 있는데 네. 제 부모님이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 어릴 때 시골에서도 앉았는데 네가 웬일로 다 커갖고 이거 지고 다니냐. 네, 이걸 지고 빗속에 지고 다니니까 비를 맞고 다니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의 진짜 참 일꾼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전주 시민이 정말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곳은 전주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전주 시민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객입니다. 그래서 네. 진정한 주인이 바로 전주의 시민이다. 네. 저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머슴 복장에 그래. 이 지게를 짊어지고 예.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2번 딱 써갖고 빨갛게 하니까 좋아요. 거기가 일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상일꾼이에요. 상일꾼. 예, 상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상모. 전주의 약간 변화는 예. 제가 이제 세 번째 하기 때문에 네, 네.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지 아, 않습니까? 예. 2009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한나라당 그 분위기에 이쪽에는 거의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솔직히 뭐 명함을 돌리거나 시민을 만날 때 전 면전에서 좀 숨어도 많이 당하고 뭐 면전에서 이 명함을 버리기도 하고 일도 그런데 아니고. 지금은 그런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상대 마음을 열고 있다 이런 네, 걸 느낄 수 네, 있고 네. 지금은 뭐 가령 길거리 인사한 다음에 사인도 주고 그러시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아하. 시민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표를 주는 그런 성향을 바뀌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됐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정말 균형 있게 여야 간에 이 표를 균등히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0개 지역군데 전라북도가 선거구가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거의 잔치 분위기입니다. 10개가 다 석권됐다는 식으로 네. 그게 선거도 남아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국민의힘도 좀 몇 석을 줄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영남 한 번 가면 호남 한 번 가는 원칙을 세우고 했어요. 실제로 호남을 몇 번인가 더 갔대요. 그 10여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2년 전 대선 때 딱 그랬거든요.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을 갖고 호남을 문을 계속 두드려 온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자유파가 호남의 문을 두드리는 그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혹시 당선자를 많이 못 낸다 하더라도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호남인들도 이제 조금씩 우리 자유파의 그 진정성을 인정하게 됐고 또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변화야말로 진짜 소중한 변화인데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투신하고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두 분을 비롯해서 자, 저는 언젠가는 그래서 이 호남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한 7, 8명, 10대 명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죠. 맞습니다. 네, 아직 그 선거는 열흘 이상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국회에 만약에 진출하신다면 어떤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전희재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네.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게 국가와 정부로부터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이 투쟁이 아니라 네. 그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장 1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했지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그래요. 가졌습니다. 했죠. 그 출범식 그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까지 그래가지고 좀 예. 우리 도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든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가 특별자치법에 대한 특례라든지 네. 중앙권한 이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명상부한 지방 분권도 되고 우리 전주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투쟁하고 싶습니다. 예, 양정무 후보님.
저는 전주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좀 크게 광역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고요. 근데 그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입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 고도 제한 육성법을 해서 아하. 지금 고도 육성 제한의 육성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 곳이 경주, 익산, 공주, 부여 뭐 이런 곳들입니다. 근데 전주도 역시 천년의 고도라는 곳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도 제한 육성법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게 된다면 약 5조의 규모의 엄청난, 크게는 정말 100조가 넘는 큰 프로젝트에 네.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전주를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의 또 역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산업단지 특별법과 고도제한 육성법에 반드시 발의해서 제1번으로 알겠습니다.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정무 후보님은 정치권 입문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기업인이면서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역사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보단장을 하다가 전라북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려와서 그만 2년여 전에. 예, 2년 전에 했다가 그것도 저는 뭐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님 되고 나서는 저는 또 제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학교에도 있었고 제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국회 알겠습니다. 출마를 지금은 진정한 정치인은 이제 한 3개월째 됐습니다. 전희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요. 네. 저는 2009년도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동영 후보 예. 재선거 때 그때부터 한나라당 시작했습니다. 때. 네, 한나라당 2009년도에. 그럼 뭐 벌써 한 25년? 아니죠. 아니, 그 정도는 안. 15년? 네, 15년. 15년. 그 호남 지역에서 네.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정당 활동하고 계시네. 중앙당에서도 하고 계신데?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예. 중앙당에서 원외지만은 그 사무 2부청, 새누리당 오, 사무 2부청장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전국위원회 사무 2부총장이면은 원외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네, 사무 2부청장을 황우여 당대표 예, 때 황우여 대표 네, 때. 그때 그러셨구나. 제가 사무 예, 2부청장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당에도 제가 원외로서 맡으시는 직은 거의 다 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뭐 사무 2부총장까지 하셨으면 네, 네. 원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죠. 다. 이렇게 오랜 이제 정치 선배로서 이제 막 2년 됐어요. 우리 양정무 후보 칭찬하신다면 어떤 점 칭찬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패기와 정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늦게 출범했지만 우리 그 국민힘당으로는 귀중한 인재가 왔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약간 다소 조용하고 침체된 우리 전북의 아하, 국민힘당에 예. 아주 참신한 활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모습 일꾼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은 딱 긴장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정우 후보는 이제 정치 한참 선배신데 전희재 후보 어떤 칭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희재 선배님은 늘 조용하면서도 내실을 기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까지 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면서 네. 또 나름 뭐 전북부지사 한 게 아마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최고로 올라가는 자리야. 그다음 그 위에는 선출직입니다. 예, 선출직이고 예.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사무부총장 중앙당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륜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네. 선배님이 하시는 이렇게 모습 봐가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선배님 같으신 분이 반드시 전주평에서도 그 진정성을 좀 알아줘서 되셨으면 하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인데 특히 그렇군요. 예. 전주 발전은 정말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북 도당위원회 도당 사무실에서 두 분의 후보 전주 갑 양정무 후보 전주 병 전희재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전주 병 지역입니다. 정동영을 상대로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 전희재 후보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전국의 팬들 정말 저희들한테 어려운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유우파 우리 전사들의 좀 많은 힘과 격려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점진적인 균형적인 뭔가 되고 힘의 균형을 갖도록 당부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우리 열심히 싸우는 우리 전사들에게 선순환적으로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전라북도 또 전주시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손을 꼭 치면서 30년을 속았는데 다시는 안 속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허무맹랑한 정치 선동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1년에 8,000명이 떠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아들 붙들고 손자가 돌아올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지금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번 선거에서만은 꼭 우리 국민의힘당에 표를 주셔야만이 전주가 발전하고 중앙에서 예산과 사업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 갑과 을과 병에 꼭 규정을 한 표를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중앙의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양정무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양정무 후보는 지금 그 잼버리 망쳐놓은 김윤덕이라는 자와 지금 아주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무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구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를 참 사랑합니다.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비빔밥과 국밥을 지금도 가장 좋아합니다. 새벽에 고속터미널에 가면 전주의 젊은이들이 많게는 6시간씩 서울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들이 왜 출퇴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에 일터가 없고 돈이 없어서 서울에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일당 독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전주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기에 마련입니다. 저 양정무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부의 여당의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반드시 전주를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호 2번 양정무를 이번에 꼭 선택하여 주셔서 저는 전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 시골에서도 지지 않았던 저 지게를 쥐고 일하고 싶다고 우리 전주 시민들께 호소하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양정무 후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니 참. 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자유파 고성구 TV 시청자 여러분, 전주입니다. 호남의 모든 후보들이 다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지금 저하고 대담 나눈 전주시 갑의 양정무, 전주시 병의 전희재 후보, 지인 찾기라도 하셔서 우리 두 후보, 양정무 후보, 전희재 후보한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 전주였습니다. 전희재 후보, 양정무 후보와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